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즉 지수 로그에서 발전해서 함수 부분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활용, 로그 함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활용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뜻은, 자, A가 1이 아닌 양수, 계속 조건이 나오고 있죠. 실수 X에 대하여 A의 X값은 딱 하나로, 함수의 정의가 X값에 따라서, 즉 함수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Y는 A의 X제곱, 이렇게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지수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뭐를 밑으로 하는? 이렇게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밑조건 다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참고는 방금 밑조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제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 자, 지수함수는 두 개의 범위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밑이 이렇게 1보다 클 때와 1번, 2번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쵸? 이렇게 1은 안 되고요. A가 0보다 큰 양수, 그래서 1이 아닌 양수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고, 점근선 자체가 Y는 0이라는 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정의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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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아이고, 이러고 났네.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즉 양의 실수기 때문에요, 0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2번 1대1 함수이다 라는 거 나오고, 요거까지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되겠죠. 1대1 함수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은 x1이 x2가 아니면 y1과 y2도 아니다, 이거를 그냥 a의 x1제곱, a의 x2제곱을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거 좀 중요합니다, 나누는 거. 자, a가 1보다 크면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 근데 a가 0과 1 사이면은 이런 그래프 형태가 돼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따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리는 법을 체크해 보면요. 자, 우선은 요 밑이 있을 때 이 지수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주면 좋아요. 왜?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x가 0일 때 y는 1이 되고요. 그쵸? x가 1일 때는 y는 2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x가 0일 때 1일 때 2,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4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8분의 1. 그렇지. 어떤 음수를 넣어도 0보다 작아지진 않고 분수로만 바뀌게 돼서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근선은 y는 0이 될 거예요. 오케이? 얘도 x가 0이라는 거 먼저 해주면은, x가 0이면은 똑같이 y는 1. 그치?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요번에 뒤집히게 됩니다. y는 2. 왜냐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그치? 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서 2 이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그럼 x가 1일 때는 y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은 그쵸,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요 2의 x와 2분의 1의 x제곱을 그렸더니 둘 다 0,1을 지나고, 그쵸? 이 경우에는 지금 y축 대칭까지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자 2의 x제곱이라고 쓰고요. 얘를요 어떻게 쓰냐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도 쓰거든요. 그쵸? 얘는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4번. 이게 그리는 거 배웠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 요 사이에 요 사이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지. 자, 4번.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이것도 0,1이라고 그냥 외우면 좋지만 요 지수가 뭐 되는 걸 찾아줘라? 0 되는 걸 찾아줘라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프의 점근선도 y는 0이다. 왜? 여기에 닿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더하기 4 이런 게 붙었다 라고 하면은 점근선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왜? 기본적으로 4만큼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에서는 점근선도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 점근선의 포인트는 여기가 될 거예요. 그쵸? 위아래로, 즉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었고요. 그쵸? 그래서 이 점근선은 Y는 0, X축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 Y축 대칭인 거는 밑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자, 3번의 별표 2개 정도 치면은,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복습 한번 해보면요. 평행이동은, 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둘 다 움직이는 만큼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y는 a에 x제곱이라고 있을 때, 자, x축으로 n만큼 가고 y축으로 n만큼 갈 때, x축으로 갈 때는 x 대신 x 빼기 m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y 대신 y-m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행이동에 대한 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저는 y는 더하기라고 배웠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가는 거는 x 대신 x 빼기 m, y 대신 y 빼기 m이 아니라 n이에요. 헷갈릴까봐 잘못 썼네. n. 그러면은 지금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가면은 y 빼기 n은 a에 x 빼기 m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 대신에 요거, y 대신에 요거 이렇게. 그래서 얘는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 얘가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플러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쵸? 이게 중2 때 배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만큼 더하는 걸 이동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이렇게 x 대신에 x 빼기 n, y 대신에 y 빼기 n 대입해서 요거 평행이동, 이건 이항시켜서 더하기 n으로 바뀐 거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2번 대칭이동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쵸? 대칭이동은 x축과 y축과 원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쵸?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자, 여러분 보세요. x축에 대해서 내가 대칭이동이죠, 대칭이동. 대칭을 시키면은 x값은 안 변해. 그쵸? 이 초록색을 보면은 x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y값이 반대로 거울 하듯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일 때. 그럼 자, y축 대칭이동일 때는 요번에는 여기에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x축은 안 변, y축은 안 변해요. 값은 그대로니까. 그치? 대신 x가 변하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하고, 원점 대칭은 x, y 둘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y는 a의 x제곱에서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은 y 대신 마이너스 y를 써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y, 이것도 보면은 마이너스 y는 a x제곱이라서요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중간 과정. 오케이? 자, 두 번째 x가 얘 x축, 얘 y축. 그럼 x가 마이너스 x 되면은 y는 a의 마이너스 x. 얘는 그냥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 3번은
이것도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라서 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까지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대칭이동 해라 라고 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도 어디로 대칭이동 한 거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4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정의역이 요만큼 n부터 n까지일 때요. n부터 n까지일 때 지수함수 여기 있을 때 두 개로 또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즉 상승이니 하강이니에 대해서 x, m에서부터 n까지는, 자, 만약에 우리가 봅시다. 이것도 엄청 쉬워요. 정말 쉬워요. 진짜야. 이렇게 있을 때 y는 ax제곱, 이게 y는 a의 x제곱일 때 a가 0부터 1까지,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a가 1보다 클 때는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m이라고 하고 여기가 n이라고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중이니까 요 fm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 fn이 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별거 없지? 말만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0과 1 사이 요런 그래프다. 요런 그래프면은 여기가 fm이야. 여기가 뭐야? fn이야. 그치? 그럼 fm이 제일 크고 그 다음 fn이 제일 작겠지. 왜? 내려가는 하강곡선이니까. 알겠죠? 별거 없습니다. 말장난이에요.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개념 체크부터 좀 간단하게 볼게요. 보기에서 지수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얘 x 지수에 있고, 오케이, 합격. 얘는 그냥 오차함수네, 단락. 얘도 지수에 x가 있고, 합격. 얘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아예 함수가 안 되겠네. 오케이, 자, 2번 4의 x제곱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세요. x 대신에 뭐 넣었어요? 1을 넣으니까 4의 1제곱, 4의 세제곱, 4의 마이너스 1제곱, 4의 2분의 1제곱 해서 얘는 2, 얘는 4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다른 것들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는 루트 4라서. 자,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이 해보고 선생님은 분석만 할게요. 자, x 대신 x 빼기 1을 넣었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2번은 y 더하기 1은 3의 x 빼기 1이니까, 그쵸? 아, 그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뭐야? 마이너스 여기 있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y는 3의 x라서요,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x축 대칭이 됩니다. 알겠죠? 4번은 y는 3의 마이너스 x라서 얘는 y축 대칭이란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나요? x가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는 여기서 x를 1만큼 0,1을 1,1로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만 옮기면 되겠죠? 그쵸?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은 y축으로 평행 이동이니까 0,1을 0,0으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2번입니다. 즉, 점을 하나 잡은 다음에 걔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자, 3번은 y축 대칭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4번은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뭐야?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죠? 3번은 x축 대칭이었네. 그치? x축 대칭이니까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음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필수의 1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얘는 기본 그래프, 기본 y는 2의 x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1만큼 같다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일 때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y가 0보다 클 때였거든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알고 나서 이제 그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y는 2의 x제곱을 그린다고 치면요, 0,1을 찍어주고 1,2를 찍어주면은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게 좀 더 이쁘게 찍어주면 이렇게 하니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였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즉 0,1을 x축으로 3만큼 가면요 3,1이 됐고요. 그 다음 y축으로 1만큼 가니까 3,2를 요 점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 2, 3,2 여기 점이 요 점이 되고요. 그러면 자, 점근선이 원래 어디였냐면은 점근선까지 찾아보면요 y는 0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정의역, 치역, 점근선까지도 평행이동한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정의역은 전체였으니까 어떻게 내가 평행이동해도 전체가 되고, 원래는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였고요. 점근선은 y는 0이었거든요. 얘를 y축으로 얼만큼 가라? 다 1만큼 가라라고 했으니까 치역은 y는 1보다 크다가 되고 점근선은 y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도 새로 그려줘야 돼요.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상향 그래프 뭐 하나 찍어주면은 뭐 이 정도? 그냥 이렇게 쓱 그리면 되겠죠? 0 넣었을 때 8분의 9? 뭐 이 정도? 이렇게 살짝 찍어주고 쓱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찍어주고 3,1 오? 3,2인데 잘못 썼네. 여기가 3,2였지? 여기 3,1 갔다 간 거죠, 이렇게. 3,2 잘 찍어주고요. 그쵸? 이 기준점을 옮겨주는 게 좀 편해요. 이거 옮겨주고 나서 점근선 쳐주고 나서 그렇게 상승인지 하강인지 파악하기. 알겠죠? 좀 규칙화 시켜주면은 1번 원래 기준에 점근선이나 그쵸? 정의역, 치역까지 파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평행, 대칭 이동에 대해서 작성. 3번은 그 다음에 여기 기준점, 이 기준점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은 기준점 이동, 뭐에 따라서? 평행 이동 대칭한 거에 따라서 기준점을 이동시키고, 4번 마지막으로 점근선, 정의역, 치역도 이동시켜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잘 되면 해도 되는데 일부러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규칙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2 찍고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 그래서 치역은 y는 1보다 이거 함수 쓰는 것처럼 치역 땡땡 y는 1보다 크다, 점근선은 y는 1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규칙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1번 점근선, 정의역, 치역을 구하세요. 기존식은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빼기 2니까 원래식은 y는 2분의 1 x 라고 쓸게요. 왜냐면은 선생님 이거 2를 대칭이동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칭이동까지 하면은 너무 많이 꼬이기 때문에 기본을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쵸? 점근선 y는 0 그대로고요. 치역 y는 0보다 크다 되고요. 정의역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있고, 자, 평행이동을 파악해보면요. 자, x로 1만큼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 갔네요. 그 다음에 y로는 마이너스 2만큼 갔다. 그치? 그러면은 점근선도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치역도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럼 원래 여기가 0,1을 지났단 말이죠.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자, 점근선 먼저 y는 마이너스 2 쳐주고요. 원래 0,1이었던 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찍어주고, 얘는 지금 2분의 1이니까 내려가는 곡선이네. 내려가자 하고 이렇게 점근선에 쫙 그려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어줬고, 얘는 0, 마이너스 2분 3까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마이너스 2 잘 쳐줬고, 하강곡선인 것까지 잘 파악해서 그려줬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파악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동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거는 X축에 대한 대칭이동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하는 것도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어려우면 질문하셔서 꼭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자, 이건 봅시다. 여러분들이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대칭이동 후에 평행이동까지 하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그냥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별로 좀 덜 힘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빼기 4, 뭐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좀 헷갈리다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찾아갈지 찾아보면요. 팁을 주면은 대칭이동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편합니다. 순서를. 그래서 대평성대라고 이렇게 외우시면은 대칭이동 다음 평행이동. 알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에서 거꾸로 막 가서 이게 아니라 그냥 얘의 기본형을 찾아줘. 뭐야? y는 2분의 1의 x였고요. 대칭이동 먼저 해줄 거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니까 x축 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x축 대칭 해주면 마이너스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럼 평행이동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간다고 치면은 y 빼기 1은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x 빼기 4 이렇게 하면은 자 y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빼기 4 더하기 1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게 돼서 x축 대칭 후에 x는 4로 y는 1로 가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점근선을 찾아야 되잖아요. 기본의 점근선은 0이었고 치역은 이거 0보다 크다였단 말이죠. 그쵸? 점근선 위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가면 돼. x축 대칭 해줍니다. 해주면 뭐가 돼? 맨 처음에 y는 0은 그대로죠. 그쵸? 그 다음에 x축 대칭은 y 대신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 0보다 크다 해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니까 x축 가는 건 소용이 없고 y축으로 1만큼 가니까 y는 1. 그치? 왜 또 0이야 얘는? y 0보다 작다죠. 마이너스 0 이거니까. 그래서 얘는 y가 1보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y축 1만큼 간다는 거는 y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라서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이동 먼저 평행이동 다음 이렇게 해주면 조금 수월하게 점근선 구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구하고 나서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오케이, 2번 넘어가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얘는 자,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후까지 해보면은 자,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1, y축 대신에 y 플러스 4 써주면은 y 플러스 4는 2분의 1에 x 빼기 1 이렇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는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x 빼기 1이었는데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주면 끝입니다. 그쵸? 그래서 한 다음에 얘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그쵸? 2에 x 플러스 1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얘가 지금 2의 x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2의 x제곱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걸쳐준 거예요. 지수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y는 2의 x 플러스 1 빼기 4면 2 곱하기 2의 x 빼기 4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넘어갑시다. 3번 지수함수 그래프 위의 점 y는 2의 x제곱이다. PQ는 64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근데 우리가 주어진 힌트가 P 곱하기 Q는 64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프는 이거 하나야. 어쩔 수 없이 넣어봐야지. 그럼 2의 A제곱은 P, 2의 B제곱은 Q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 뭐밖에 없어. P 곱하기 Q 곱해버려. 그럼 2의 A 곱하기 2의 B는 PQ는 64. 그럼 지수법칙 2의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뭐야? 너무 쉽네. 그쵸?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3번.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비교. 그러면은 지수함수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수함수든 그냥 지수든 지수는 비교하려면은 밑이나 지수를 둘 중에 하나는 맞춰줘야 되는 거야. 밑이 같거나 지수가 같아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밑을 같게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게 포인트가 잡히죠. 그럼 얘는 2의 0.6제곱, 얘는 2의 3분의 2제곱, 얘는 2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비교하면 밑이 같으니까 그냥 2의 얘도 10분의 6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지금 비교해야 되잖아. 10분의 6, 3분의 2, 4분의 3 최소 공배수 이용해주면은 60이 되겠죠. 다시 써보면은 2의 60분의 36, 60분의 40, 60분의 4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밑에 2라는 거는 어떤 곡선이냐면 얘가 상승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y는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x가 큰 게 y가 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위에 지수가 큰 게 y 값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발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보면요. 0.1, 즉 10분의 1의 2분의 1제곱, 10분의 1의 제곱의 3분의, 그 다음 10분의 1의 세제곱의 4분의, 예.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4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비교하면은 얘는 최소 공배수가 10이기 때문에 그럼 10의 12분의 6, 12분의 8, 12분의 9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쵸? 10분의 1에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지수함수가 어떤 그래프냐면요. 10분의 1, 즉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x가 클수록 작아요. 1등, 2등, 3등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번에 반대로 이런 느낌으로. 알겠나요? 요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밑이 같게 만들어주고, 그치? 혹은 지수를 같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차차 또 배울 거고요. 밑이 지금 지수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밑이 같게 한 다음에 상승인지 하강인지, 즉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5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도 똑같죠. 이것도 결국엔 뭐야? 밑이 1보다 크니 0과 1 사이니를 디테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럼 자, 얘는 밑이 지금 뭐야? 2네? 그치? 그러면은 어떤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네? 그러면 f-2가 최소값, f1이 최대값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입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얘 한번 연결해보면요. 얘는 4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x제곱이니까 4분의 3의 x제곱이 되겠네요. 그 밑이 0과 1 사이네. 그러면은 어떤 그래프를 갖게 되냐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이라고 치면은 1일 때가 가장 작고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크다 해서 대입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쉽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가 오히려 좀 쉽습니다. 이렇게 밑만 잘 판단하면 돼요. 알겠지? 대신 요 그래프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지수함수 y는 a의 2차 함수 꼴의 최대 최소.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냐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봅시다. 1번 선생님 밑이 1보다 큽니다. 1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 지수가 가장 크면은 최대값, 작으면은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그럼 1일 때랑 4일 때 아닙니까? 가 이번에는 틀리게 되죠. 그쵸? 지수가 작을 때, 지수가 클 때니까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줘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좀 쉽게 선생님이 치환을 하면은 얘는 2의 t제곱으로 했을 때 t의 범위에서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fx라고 놓고 풀었는데요. 선생님은 t라고 놓고 풀면은 뭐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3 해서 범위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빼기 3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걸로 바꿔서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줍니다.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얘 나오면서 플러스로 돼서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조금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2,1 찍어주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돼요. 그쵸? 근데 이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프는 요만큼만 쓸 수 있다. 그쵸? 그때 t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t의 값은 여기 최대, 양끝값 중에 최소가 되니까 2일 때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 t, 최대값은 1, 최소값은 4일 때겠죠. 4 넣으면은 마이너스 3. 그래서 t의 범위가 나옵니다. t는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x에서 치환했으니까 범위도 마이너스 3부터 t 1 이렇게 되는 걸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게 1이랑 4를 넣는 게 아니라 이 t에 대해서 마이너스 3 넣은 게 최소, 1 넣은 게 최대 해서 8분의 1 최대값은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가 잘 이해가 됐는가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똑같으니까 자 그럼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를 완전제곱식으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빼기 4 바꿔서 x 빼기 3의 제곱 빼기 4로 해서 이걸 t로 치환하는 거죠. 얘를 t로. 그래서 t는 해가지고 3, 마이너스 4 잡아주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여기가 t의 값. 범위는 2부터 5까지니까 2부터 5까지 뭐 이 정도만 쓸 수 있겠네요. 2부터 3, 4, 5까지. 그쵸? 5를 넣어주면 0이네. 0. 그리고 3일 때는 마이너스 4. 즉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고 는 붙고요. 그래서 y는 3분의 1의 t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하강 곡선이 그려지고요. 마이너스 4일 때가 최대, 0일 때가 최소 이렇게 범위를 바꿔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구하는 법,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법이 어려운 분들은 꼭 복습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 넘어갑시다. 자, a의 x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울 겁니다. 여기서 a의 x를 선생님이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치환한다.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범위를 바꾸자라는 거를 여러분들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환했다. 뭐 신경 쓰자?
범위 신경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정의역이 0부터 2까지인 함수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지수함수가 하나 있었다면은 그냥 아까대로 하면 되는데 얘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형을 했을 때 3의 x제곱으로 묶어내서 이렇게까지 바꿔주는 걸로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지수 배웠으니까.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3의 x제곱을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에 범위를 체크해줘라. 우리가 t를 3의 x제곱을 체크했을 때 지금은 범위가 0밖에 없잖아요. 우리 t로 치환할 거니까 범위를 뭐로 바꿔줘야 돼?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지수함수가 됐고, 그치? 밑이 1보다 크고, 그럼 0일 때 최소, t는 미니멈이 0일 때, 즉 1, 최대값은 2일 때 9. 그래서 이 t의 범위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t의 제곱 빼기 6t 플러스 4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y는. 그리고 t의 범위가 1, t, 9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로 바뀌는 거야? 방금 했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였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게 돼서요. 얘는 t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3을 기준으로, 그치? 대칭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럼 자, 얘는, 자, 얘가 y고 t라고 놨을 때요. t 1, 2, 3일 때 1, 2, 3, 4, 5 마이너스 5 찍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0일 때 4 정도까지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부터 2, 3, 4, 5, 6, 7, 8, 9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프는 1,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좀 디테일하게 찍으면은 쓸 수 있는 그래프는 요렇게랑 요렇게 그래프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일 때, 최대값은 여기 끝. 오케이? 3 넣어주면은, 즉 y에 대한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최대값은 31 이렇게 되겠네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뀐다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선생님 그러면 이거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됩니까? 또 괜찮아요.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분의 1이고 얘는 뭐야 또 t의 제곱이고 얘는 t 제곱분의 1이네. 그쵸? 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합니다. 이 별표 좀 쳐놓으세요. 2번. 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요. 자, 우리가 치환할 때 항상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범위. 그렇지, 범위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범위. 그치? 그럼 t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 x의 범위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치? 그럼 x의 범위는 정의역 실수라는 전체란 말이에요. 근데 t로 치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지 않을까요? 라고 진짜 많이들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산술기하로 가야 됩니다. 기하로.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은 즉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는 2 루트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더하기의 최소 곱하기의 최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1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 더한 거의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다르게 되죠. 2가 돼요. 2.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로 치환이 됩니다. 범위가 이렇게 책정이 돼요. 읽어보면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산술기하로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등호는 요거까지 나와 있고 요 조건까지도 잘 파악해보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로 잡혀서 얘는 또 y는 자 여러분도 이거 바꾸는 거 요거는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전개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t제곱 빼기 2 더하기 4t 요거에 또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빼기 6 해서 t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6 범위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할 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요거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쵸? 0, 마이너스 2 정도 찍어주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는 한참 높네. 2를 넣어주면은 4, 16이니까 2 넣으면은 10이죠. 1, 2 넣었다고 치면 여기가 10 정도 이렇게 찍어줘야겠네. 근데 요것보다 큰 요 부분만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안 되고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네요. 범위상으로 그쵸?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잘 판단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작을 때는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소값 10까지 정해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지수함수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지수를 잘 이용해서 하는 법들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수는 밑에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바뀐다. 그 다음에 치환하면은 범위를 꼭 생각해 준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습니다.